환자분들이 어떤 수술적으로 굉장히 임플란트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고 과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먼저 임플란트 비용이 왜 병원마다 다른지, 강남에 보면 광고를 80만 원, 90만 원에도 하는데 왜 병원마다 이렇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임플란트의 적정 비용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준이 되는 거는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환자들한테 하는 보험급여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대략 한 40만 원 정도,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한 80만 원 정도. 그래서 보험급여 임플란트의 추가는 지금 현재 한 12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급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비용보다 훨씬 더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받는다면 한 번쯤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병원마다 임플란트의 비용이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치과도 경쟁이다 보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꼭 고려해야 될 요소로 이 병원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오래 진료를 하고 있었는지, 또는 치과 의사의 경험이나 경력, 전문성 같은 것도 꼭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는 수술과 보철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그 임플란트의 수명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 대형 네트워크 치과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정기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꼭 수술을 해준 전문 원장님이 상주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 치과인지도 꼭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과적으로 임플란트의 성공률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사실 최근에 들어서 수술의 기법도 많이 좋아지고 재료도 발달을 함에 따라서 큰 문제 없이 수술이 진행이 됐다면 거의 95% 이상의 성공률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환자의 연령이라든지 전신질환, 그리고 치과 의사의 경험과 시술 능력 같은 것에 좀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고, 수술 후에는 또 부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임플란트의 실패 과정은 크게 임플란트가 완성된, 보철 과정이 완성되기 전에 실패하는 경우와 임플란트가 보철이 끝나고 나서, 완성이 되고 나서 실패하는 경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임플란트가 완성되기 전에 실패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임플란트의 뿌리 부분이 뼈에 잘 붙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긴 하지만 수술이 실패를 하더라도 재수술이나 아니면 뼈 이식 등을 통해서 다시 금방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임플란트가 완성되고 나서 실패가 되는 경우인데요. 그 경우는 대부분 정기적인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면 환자분들은 대부분 임플란트가 문제가 됐을 때 바로 느끼질 못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겨서 왔을 때면 대부분 임플란트를 회복하기 어려운 때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다시 처음부터 수술, 보철, 관리 과정을 거치는 다시 작업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임플란트는 정기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임플란트를 수술하고 나서의 합병증, 불편함은 수술 직후는 당연히 피가 난다든지 붓는다든지 아프다든지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문의가 하는 시술을 안전하게 받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